네, 2월 2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5호장 대비 전략 저희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방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오늘 시장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거든요. 오늘 시장 왜 좋다고 보실까요? 오늘 일단 FOMC 회의가 끝났잖아요. 맞아요. 끝났는데 사실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별다른 얘기를 한 것도 없어요. 12월 달 FOMC 때 했던 얘기 그대로 뭐 답습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뭐 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네. 그리고 금리 계속 올릴 거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확증 편향이라는 표현을 좀 써드렸었는데 고급진 그냥 단어네요. 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좀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가 나오면 제가 이불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냥 이불처럼 악재를 싹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호재만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까놓고 얘기하면 딱히 시장이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 저는 그게 호재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번 올해 이제 첫 번째 FOMC 회의가 무난하게 잘 마무리가 됐고 특히 우리 시장이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정말 좀 강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 연휴 직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중소형주들의 종목 장세가 훨씬 더 좀 강하게 나올 거다라는 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부터 뭐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도 매일같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수익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테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뭐 종목들이 지금 현금만 많다면 이 종목 저 종목 다 사고 싶거든요. 요즘에 이제 좀 부각되고 있는 업종들이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갔죠.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고 우주항공 테마가 또 들썩들썩 움직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증권형 토큰, 이 STO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붙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이 없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건 아니다. 왜 지금 수익이 안 나냐면 물려있는 종목들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 나는 거거든요. 네. 갖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종목 교체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딱 밥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5호장 대비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 고민하고 네. 계실 것 같은데 좀 달달한 수익을 낼 수 네. 있을 만한 오늘 5호장 레시피 한번 짜봐 주실게요. 오늘도 이제 선물이 될 수 있을 만한 달달한 이제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한 줄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오늘 제가 좀 도발적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한 줄 전략이 파월의 거짓말을 믿지 말자. 저는 이렇게 이제 거짓말쟁이. 파월이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에 연준과 맞서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건 네. 정말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작년에 그 얘기를 지금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지금 1년 동안에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인데 근데 제가 오늘 왜 파월의 거짓말을 믿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단히 좀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 지금 좀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꺼내 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디플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가는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고 또 하나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요게 또 이제 희망 회로가 돌아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파월은 여전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다음 달 3월 달에도 FOMC가 열리면 기준금리는 분명히 25pp 또 인상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이제 개별주들, 중소형주들, 특히나 미국의 성장주들 또 기술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위축되실 게 아니라 지금은 성장 섹터와 이 기술 섹터의 종목들을 빨리빨리 편입을 하셔서 시세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도주에 한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 시간 네. 5호장 레시피로 딱 메타버스에 좀 주목해 보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뭐 방송 용어로 미쳤다 뭐 이런 표현이 네. 나올 정도로 적중률이 엄청나신데 어떻게 메타가 이렇게 호실적이 나올 줄 예상을 하셨을까요? 제가 실적을 미리 알고 절대 말씀드린 건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죠. 실제로 그렇죠. 제가 어저께
아직 많이 남아있는 MWC 얘기까지 꺼내면서 맞아. 메타버스 종목들 좀 집중하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공시까지 이제 나오면서 무려 시간의 시장에서 18%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지금 장중에도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미리 제가 뭐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안 건 아니고 순환매의 흐름들을 이제 빨리빨리 좀 포착하는 거죠.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습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하루 이틀만 좀 빨리 매수해놨다가 시세가 붙을 때 수익을 내자. 오늘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아침에 급등할 때 그냥 수익 실현하셨으면 아무리 못해도 10% 20% 그냥 수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 된다. 제약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2차전지 소재 섹터도 지금 살아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많은 이제 테마 섹터의 성장주들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순환매의 흐름을 조금만 빨리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내신다면 아주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장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가장 핫한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김태경님 본인님께서 채팅창에 어제 맥스트인가요? 대박 났어요라고 네. 보내주셨거든요. 종목 리뷰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어제 편입했던 맥스트가 장중에 급등하면서 벌써 한 20% 상승했거든요. 이 종목 더 홀딩할까요? 아니면 조금 수익 바로 볼까요? 뭐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4x4라는 종목을 리뷰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이 종목이 오후에 막 상한가까지 급등을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네. 제가 4x4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일 메타버스가 간다. 그렇게 맥스트를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어저께 편입했던 맥스트가 하루 만에 지금 수익률이 2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장 초반에 그냥 떴을 때 그냥 싹 다 수익 실현을 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절반 정도 이제 차익 챙기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보셔도 되는 거고 그렇거든요. 딱 전고점까지 이제 갭을 띄워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을 이제 좀 맞긴 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는 달리 추세가 아직까지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벤트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MWC 주목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메타가 실적이 잘 나왔고 애플이라든지 메타 뭐 이런 기업들이 XR 기기 이제 막 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어제 네. 맥스 놓치신 분들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는 원샷 스페셜 종목을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x4에 이어서 맥스트까지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후속주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의 몫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투자 판단에 그냥 활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활용하시면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은요. 플리토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50% 넘는 수익이 나고 네. 있어요. 이 종목은 수익 볼까요? 오늘 챗봇 관련된 이제 3대장,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이런 종목들이 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리토는 10%가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뭐 수익률을 자랑할 거였으면 뭐 코난 테크놀로지 지금 300%가 넘게 올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부터 해가지고 몇백 프로씩 수익 난 종목들도 많은데 왜 제가 플리토를 리뷰를 해드리냐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셔도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인공지능 로봇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매일같이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속주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리토도 50%가 지금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여전히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과 로봇과 관련된 테마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테마로 끝날 일이 아니다.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계속 반복되면서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되고 또 다른 이슈가 부각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또 쉬어가는 흐름을 이용해서 새롭게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플리토까지 저희가 종목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두 가지 종목, 원샷 스페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좀 달달한 수익을 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일단 성장주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두 종목 다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7,230원 현재가로 NBT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4x4 리뷰를 해드리면서 메타버스 그리고 어제는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후장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맥스트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XR 기기까지 이제 CES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MBT도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이슈들을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 회사가 가장 좀 기본적인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던 건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네.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쿠폰이라든지 항공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포인트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고요. 이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대표적인 이제 플랫폼이 캐시 슬라이드. 요거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릴 때 많이 했죠. 맞아요. 이 캐시 슬라이드하고 오퍼월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포인트 플랫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이라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리는데, 제가 바이브 컴퍼니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어저께 맥스트 설명드릴 때도 그렇고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윈과도 연결되고 실제 이제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가상 세계로 이제 옮겨놓는 그런 기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컨 서울이라고 하는 이 NFT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로 땅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서울 지역에 있는 땅을 내가 NFT화 시켜서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이제 만드는 플랫폼을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증권형 토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역에 있는 수백억짜리, 수천억짜리 빌딩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못 사죠. 못 사기 때문에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상장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기술을 가지고 보완화시키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증권형 토큰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금융위에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착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중은행에 시중증권사 6개의 증권사가 지금 STO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FT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또 MBT라는 기업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아주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웹툰 관련된 종목들 있죠. 맞아요. DNC 미디어라든지 SAMG 엔터 뭐 이런 또 뉴스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 이 MBT가 주목을 좀 받았었던 이유가 네이버가 이제 웹툰 기반의 이 영화를 헐리우드에다가 이제 제작을 한다. 이 슈퍼 IP를 활용해서 헐리우드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 MBT가 네이버 웹툰을 보기 위한 쿠키 오븐이라고 하는 MBT 플랫폼을 직접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의 미국 시장 진출과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MBT도 이제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정말 많이 빠졌다가 4,000원짜리에서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1차적으로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6,000원짜리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6,000원짜리에서 7,000원까지 올라오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박스권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내일 중에 이 7,500원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를 한번 하게 된다면 아주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오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어제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면서 오늘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8,200원 정도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6,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NBT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8,200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성장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모멘텀을 가졌을까요? 두 번째는 거의 이제 성장주의 끝, 이제 끝판왕이에요? 우주로 가야 되거든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종목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76,500원 현재가로 인텔리안 테크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AP비성이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고,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 테크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 분명히 좀 이슈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 우주항공 테마와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장 좀 결정적인 이슈는 스페이스X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다. 앨런 머스크가 이제 투자를 해서 만든 이 우주항공 이제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스페이스X가
한국 진출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지금 미국을 지금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방미 과정에서 나사의 고위 관계자들을 이제 만난다라고 해요. 그러면 외교부 장관께서 굳이 나사의 관계자들을 왜 만날까? 뭐 외계인이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한미 우주 동맹을 이제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나사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요 두 가지 재료 때문에 어제부터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제 테마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올해 우리나라에 이제 우주 항공청이 생기잖아요. 새롭게. 윤석열 맞아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우주 항공에 대한 부분들 육성을 하려고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모멘텀과 또 미국에서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해놓은 기업들의 우리나라의 이제 진출 이런 것들이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구체적인 이제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육상 항공과 같은 이런 저궤도 통신 위성 안테나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작년에 또 우리 시장의 테마가 좀 강하게 좀 붙었었잖아요. 작년에 이 네옴시티하고 원웹이라고 하는 저궤도 이제 위성 통신 사업을 하는 기업이 무려 이제 2억 달러 규모의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도 또 네옴시티 테마에도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타났었고요. 네옴시티와 그 인근의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이 모바일망 보급 자체가 조금 힘들어요. 이걸 저궤도 위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급을 하려면 광 케이블을 전부 다 깔아야 되잖아요. 그게 비용이 엄청나겠죠. 그거 대신에 그냥 저궤도 위성을 싸가지고 위성에서 쏘는 신호를 받아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통신 위성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은 훨씬 더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저궤도 위성 사업이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원웹이라고 하는 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인텔리안 테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87,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7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인텔리안 테크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또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지금 시장 상승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2월 시장 또 수익을 만들어내셔야 되는지 지금 또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에 대한 거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오후 4시에 준비되는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에 김영민 매니저라고 이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